자, 극한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거죠. 함수값이 아니야. 얘가 지금 y는 fx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x가 a인 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 자, 요 a란 점에 x가 죽어라 달려올 때 요 fx라는 그래프가 어느 값으로 향해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요게 극한이야. 향해 가느냐가. 알겠죠? 따라서 여기 지금 함수값 쪽에 거의 근처에 있어요. 이거를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a일 때 a일 때 뭐 y값이 b다라고 한다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누구예요? 물어본다면 얘는 b예요 라고 한다면 얘는 b다가 아니고요. 극한값이니까 x가 a로 갈 때 요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x가 거의 a일 때 이런 의미인 거야. 이게 거의 a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왜 촬영이 안 돼요? 초점이? 오케이. 얘는 뭐냐면 정확한 a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a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는 a인데 a가 아닌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얘가 a인지 a 아닌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다? a로 봐도 무방하다야. a로 봐도 무방하다지 a는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떠들고 있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극한이고요. 따라서 얘도 정확하게 b값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거의 b에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얘가 fx가 어디로 간다? 즉 이 얘기는 이거야. x가 누구로 갈 때?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fx는 지금 누구로 가나요? b로 갑니다. 이 뜻이 극한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얘를 fx가 거의 a일 때 x가 거의 a일 때 fx도 거의 b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 a다라는 얘기는 a가 아니니까 a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 그치? a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몇 개가 있을까 봤더니 실수 체계에서는 2개가 있어. x는 a라는 점보다 큰 쪽에서 오는 녀석과 작은 쪽에서 오는 녀석 2개가 있는데요. 큰 쪽에서 오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라고 하냐면 우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x가 a로 갈 때 fx 라고 써주고요. 자, t를 내야 되니까 뭐 한다? 오른쪽이라는 거 t를 내줘야 돼. 여기다 플러스를 써줍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요렇게 왼쪽 작은 쪽에서 오는 거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 봤더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다 라고 써주는데요. 여기다 누구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 다음 2번째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는 리미트 어떤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있다는 얘기야. 극한값이다 라고 하는데 누구를? 얘를. 값이니까 누구다? 어떤 알파란 값으로 특정한 숫자가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아니지만 알파에 점점 가까워져서 알파랑 똑같다라고 봐도 티는 안 나요 이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극한값이라는 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되느냐 봤더니 무조건 1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니? 미쳤어. 수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렴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죠. 극한값이 하나가 나온 경우를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극한값이 하나가 나온 경우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무조건 하나인데 1개가 아니래요. 그럼 뭐다? 이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또 수렴하지 않는다란 말을 뭐라고 바꿔요? 또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얘를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따라서 발산은 니네들이 아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뿐만 아니라 그냥 극한값이 없는 경우도 뭐한다? 그냥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값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왔대요. 얘도 발산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수렴을 한다고 하네요.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누구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얘가 알파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봤더니 방향이 두 개라고 했는데 두 개를 다 안 써줘서 플러스도 안 써주고요. 얘처럼 마이너스도 안 써줬어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즉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fx 값과 누가 같더라? x가 a 우극한에서 오는 fx 값과 같다란 얘기가 돼요. 누구로 같니? 알파로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 왼쪽 거랑 오른쪽 게 같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써주면서 얘가 알파니까 알파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즉 수렴하는 조건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수렴하는 조건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가요? 생각보다 많지. 자, 일단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 먼저 찾아봅시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여기가 지금 x가 a인 점인데 얘가 지금 y는 fx래요. 그러면 좌극한 값은 어떻게 돼요? 봤더니 x가 a일 때의 좌극한 값은 요 녀석을 p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y 값이 a 좌극한일 때는 x가 a 좌극한일 때 얘는 지금 p라는 어떤 값이 될 거고요. 요 녀석을 지금 y 값을 q라고 한다면 우극한 값은 누가 돼요? fx가 q가 된다. 따라서 뭐 그냥 대충 봤을 때는 x가 a로 갈 때 fx는 혼란이 생기죠. 이제 야 그럼 얘를 p로 봐야 돼? q로 봐야 돼? 에라 모르겠다. p 또는 q라고 하자. 그리고 수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어요. 왜? 무조건 하나여야 돼. 근데 얘는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수렴값을 굳이 따져보니까 왼쪽으로 왔을 땐 p 하나, 오른쪽일 땐 q 두 개 발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됐나요? 요런 경우는 뭐다? 발산하는 경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요런 경우도 발산이에요. 자,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냐면 요런 녀석이죠. y는 x분의 1 같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 x가 0 우극한일 때, 0 좌극한일 때 잘 봅시다. 0 좌극한일 때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봤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극한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하는 건 이미 숫자가 아니에요.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자, 0 우극한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누구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뭐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요 경우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가 아니다라는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숫자가 아니면 크기가 없어요. 대소관계가 불가능해. 대소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얘는 그냥 개 큰 거고요. 얘는 겁나 작은 거야. 이해가 됐어? 따라서 어떤 1조라는 숫자를 주더라도 1조가 크니 무한대가 크니라고 하면 대소를 비교할 수 없는 게 야, 이 무한대라는 녀석이 1조보다 살짝 작은 녀석이었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1조보다 커져요. 따라서 1조보다 큰 녀석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숫자더라도 집어넣기만 한다면 걔보다는 계속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얘는 숫자가 아니고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죽고요. 우리 자식 새끼들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얘네들은 계속 쉬지 않고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한적인 게 아니고 무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계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얘도 마찬가지야.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작아져요. 한없이 작아져. 근데 내가 지금 얘를 예로 든 거는 얘가 조금 중요한 얘기예요.
숫자 말고는 뭐다? 숫자 말고는 함수에다 값을 둘 수 없는데 넣어도 뭐예요? 상식적으로 통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 x분의 1, 얘만 잘 알아둬도 충분히 해결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대략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3번. 이 내용부터가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극한값 문제가 어디서 도대체 나오느냐? 크게 세 군데서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자, 극한값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극한 문제 푸는 방법이야. 자, 극한의 문제 또는 연속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자주 등장하냐? 첫 번째, 거의 95%예요. 분수꼴이에요. 이때 이제 뭐예요? 머리가 깨지기 시작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 분모분의 분자꼴, 즉 분수꼴로 표현될 때는 항상 너네들한테 엿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엿을 먹이는 경우가 누구다? 분모야. 자, 분모가 어디로 가는 경우?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예요. 왜냐면 그 어떤 녀석이더라도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되는데 분모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숫자로 정의가 되질 않아. 잘 알아두세요. 숫자가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이건 더 이상 숫자가 아닌 게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분모가 0인 상황은 피해줘야 돼요. 무조건이야. 분모가 0인 상황은 피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한테 무슨 말이 나올까? 이런 건 안 나올 거란 얘기야. 미쳤다고 나오겠니? 여기 예를 들어봐. x가 누구일 때? 3으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5라는 녀석은 문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왜? 선생님, 분모분의 분자 맞잖아요. 하지만 3 집어넣었더니 4야. 분모가 0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누구? 4분의 5예요, 값이. 근데 극한값이랑 어떻게 그냥 우리 함수값 구하는 거랑 같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비밀이 있죠. 요 그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일단 다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가면서. 자,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다항함수를 배웠어요. 다항함수. 1차 함수 뭐예요? 2차 함수는? 3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맞아? 자, 일단은 쉬지 말고 계속 그려봐 라고 한다면 뭐예요?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들이야, 아니야? 가능한 함수들이야. 즉 그리면서 어떻게 돼? 띄었다가 다시 그리는 일이 없어요. 일단은. 그쵸? 두 번째, 뭐 배웠어? 1학년 2학기 때 유리함수 배웠어요. 유리함수도 항상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구일 때? 분모가 0일 때만 존재하지 않아요. 왜? 점근선 있잖아. 끈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 두세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나머지 경우에서는 뭐다? 항상 한 붓 그리기가 돼. 그러면 얘는 극한값을 구한다 하더라도 쉽게 뭐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누구도 배워요? 무리함수도 배워요. 무리함수 역시 어떻게 돼? 루트 값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요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역시 또 한 붓 그리기가 돼. 죽을 때까지 그릴 수가 있어요. 정의되지 않은 구간에서만 아예 극한값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프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에서는 누가 된다? 무조건 함수값처럼 그냥 x에다가 함수값 집어넣지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일단 마무리해주면, 자, 2학년 올라와서 뭐 배웠어요? 지수함수 배웠고요.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잖아.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쉬지 않고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얘도 뭐다? 함수값 구하듯이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고요. 또 하나 누구도 있어? 로그 함수도 있어. 로그 함수도 어떻게 돼? 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그러면 진수가 정의되지 않은 구간 외에서는 뭐가 돼?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또 한 붓 그리기가 되니까 뭐가 된다? 극한값을 함수값 구하듯이 그릴 수가 있다. 그 다음 누구도 배웠어? 삼각 배우잖아. 근데 삼각함수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출렁거리니까 쉬지 않고 그려지네? 따라서 함수값 구하듯이 그러면 구하면 되고요. 탄젠트 함수만 다르죠. 탄젠트 함수 어떻게 그려져요? 점근선마다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점근선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또 역시 뭐다?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점근선이 있는 이 유리함수와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에서만 조심하면 되고요. 다음 무리함수와 로그함수는 정의된 구간에서만 된다는 거 조심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조심할 것도 없어. 그냥 쑤셔 넣기만 하면 돼요. 숫자를. 그러면 극한값이 함수값이야. 함수값이 극한값이고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따져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잘 보란 얘기야. 이런 경우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선생님 그럼 도대체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가 0으로 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이 얘기죠. 리미트 x가 누구로 가는데 2로 가는데 x-2분의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6이래. 그러면 잘 봐요. 얘는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본다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근데 봐봐. 얘는 분수로 돼 있는 거잖아. 너네들 이거 계산 못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약분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이에요. 지금. 왜? 2 집어넣었으니까 2 빼기니까 거의 0으로 가는 거 맞죠? 0이야? 0이 아니야? 0은 0인데 0이 아니에요. 왜? 얘가 지금 누구냐면 x가 2로 간다라고 했지 x는 2를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거의 2라는 녀석에서 진짜 2를 빼주면 0은 0인데 거의 0인 녀석이 나오지 완벽한 0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야. 즉 여기 x가 2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봐봐. 2에 a에 닿을 수 얘가 2야. 2에 닿을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아니 끝나지도 않아. 계속 2에 가까워지는 거야. 하지만 2에 닿을 수는 없어요. 계속 그냥 닿는 것 뿐이야. 눈이 4팔이 될 정도로 그냥. 이해가 됐어? 그냥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2랑 거의 차이가 없을 때쯤 됐구나 라고 하는 순간 또 더 가까워져. 계속 이런 거야. 이게 말장난 같잖아. 그런 거니까 얘는 정확한 0은 아니란 얘기예요. 완벽한 0은 아니야. 그럼 거꾸로 봐봐. 야 완벽한 0은 아니라면 분모가 0이 아니란 얘기가 돼버렸어. 논리적으로. 0은 0인데 0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치? 어떤 숫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더 가능해? 분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분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숫자니까 얘가 지금 숫자로서 자격이 되려면 일단은 얘가 지금 누구야? 거의 0인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얘만 없으면 지금 해결되는 거 맞죠? 그럼 너희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분모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분모를 지우고 싶으면 뭐예요? 약분밖에 방법이 없어요. 약분하려면 누가? 똑같은 녀석이 어디에? 분자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x-2가 분자에도 있어야 되니까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분자도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똑같은 녀석이 있으니까 지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봐. 일단 그럼 분모가 0인데 분자에도 2를 집어넣었더니 4 더하기 2 빼기 6이니까 0이 나오죠. 그죠? 실제로 인수분해라면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x-2에 x 플러스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러면 이렇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지겠지요. 지워지겠지요. 따라서 얘는 결과적으로 누굴 말하는 거니 봤더니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3을 구해주면 되네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집어넣었더니 누구로 간다? 5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함수랑 얘랑은 뭐가 달라요?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3과 처음부터 얘를 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극한값은 같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그래프는 다릅니다. 요 녀석이 어떻게 다르냐면 쓰여 있는 게 얘를 fx라고 하고요. 얘를 gx라고 한다면 fx는 요 상태에서 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러면 x가 2일 때는 정확한 2일 때는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정확한 2가 들어가면 정확한 2 빼기 정확한 2니까 완벽한 0이 돼버려 분모가. 완벽한 0이란 얘기는 뭐예요? 숫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죠? 값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얘는 누가 돼요? 얘는 누가 돼? x에 2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잖아. 분모가 0이 되는 상황만 아니면 돼. 숫자라는 거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얘네 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를 fx라고 본다면 이거죠. fx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x가 2일 때, x가 2가 아닐 때야. 근데 내가 참 이 표현을 싫어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이 헷갈리는 거야. 얘네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x가 2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야,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요거만 따지라고 너네들은 머릿속으로.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써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x-2가 0이면 안 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를 넘기니까 이 말은 x는 2가 아니구나. 똑같은 것 같지만 완벽히 다르다는 얘기야. 내용적으로는. 알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서 x-2가 0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럴 때는 x가 2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얘랑 얘를 정리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자는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분명히 누구래요? x-2가 0이 아니래요. 그럼 0이 아닌 것과 0이 아닌 게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해야 하네요. 예를 들어 3, 3, 4래 숫자가. 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를 4라고 쓰지 누가 미쳤다고 3분의 10이라고 쓰는 녀석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치? 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따라서 어차피 0이 아니면 약분이 될 테니까 이때는 누가 되고요? 이때는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되고요. x가 2일 때는 누굴 말하는 거야? x 빼기 2가 0일 때예요. 이때는 해가 아예 없다 라고 해줘야 돼. 그럼 이 녀석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가 y는 fx고요. 자, x가 2가 아닐 때는 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려준 거야. 근데 2일 때 누구라고? 해가 없대요. 그럼 얘만 구멍을 뿅 하고 뚫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f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똑같은 데다 그려주면 gx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핑크색은 누구다? y는 gx야. 여기 구멍이 얘는 막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두 녀석 그래프는 같은 게 아니고요. 다른 그래프예요. 그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니? 요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중요한 거 분수꼴로 나오면 무조건 너네들은 편집증적으로 어디를 가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됐는데 뭔가 얘가 지금 수렴이 됐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어떤 녀석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어떤 숫자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녀석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 분자에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헷갈려하는 거 너네들이.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는군요. 이제 알았어요. 그럼 분자가 0으로 되는 건요?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분자가 0으로 되면 1억 분의 0은 0이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나와요. 0이라고. 그죠? 0은 숫자니까 상관이 없어. 수렴 값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자, 극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분모분의 분자, 즉 분수꼴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런 경우죠. fx가 구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야. 누구냐면 어떤 식이다 라고 해주고 x가 a보다 작을 때, 그 어떤 녀석이다 라고 해주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분리하는 경우예요. 그럼 식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자, 여기 일단은 우리가 수투를 하니까 여기에 무슨 함수가 나올까 봤더니 다항함수가 나올 거야. 일반적으로. 여기도 누가 나와요? 다항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다항함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니만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되는 거야. 얘도 봐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 함수에 따라서 값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야. 여기도 1이야. a가. 그러면 1보다 작은 거니까 0 구할 때 마이너스 5 구할 때 이거는 고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누가 되는 거야? 3 넣었어. 극한값 3이냐 함수값 3이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에 써있는 함수에다가 이제 3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딱 누구예요? A일 때죠. 왜? A일 때 함수가 바뀌는데, 자, A보다 작다니까, X가.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봐봐. 여기가 A다 라고 한다면 A보다 작다니까 A보다 작은 쪽은 왼쪽. 왼쪽에서 A에 가장 가까이까지 올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얘는 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냐면 X가 A보다 작다라는 식이다 라고 한다면 이 다항함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좌극한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작은 쪽에서 오는 함수니까. 그러면 A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다? 아, 얘는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항함수가 여기서 A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래서 자극한을 구할 때는 요 녀석을 이용해서, 즉 요 함수가 요 녀석이니까 구한 건데, 우극한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진대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요 녀석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 녀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여기에 등호가 있어요. 이 등호는 뭘 말한다? 얘는 함수값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이렇게 함수가 구간별로 정리되어 있을 때는 뭐 한다? 작다라고 하면 좌극한, 크다라고 하면 우극한, 같다라고 하면 함수값을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 번째로 이제 너희들 머리를 터트리는 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문제 어떻게 풀면 되니? 지금 여기서랑 마찬가지. x-2니까 0이 되는 건 x가 2가 아니다 로 보지 말라고 했고요. 뭐라고 보라고? 분모 전체가 0이 아니다로 보라 그랬어요. 기준이 0이잖아. 분모가. 그치? x가 2가 아니다는 나중 얘기고 x-2가 0이 아니다로 보라 그랬어. 그럼 절대값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냥 벗기는 상황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0을 기준으로, 즉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한다? 절대값을 그냥 벗기는 거고요. 0보다 작다. 누가?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모든 녀석들, 이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갖고 나와야 돼. 음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됐어? 따라서 이런 거죠. 절대값을 이렇게 외우지 마. 절대값 x는, 자, 하나는 x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x야. 누구일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틀린 말 아닌데 여기에 x라고 왜 써놓고서는 너희들을 현혹시키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x는 지금 숫자야 뭐야? 얘 숫자 아니야. 특정한 숫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3 집어넣었더니 3이에요.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니까 3 나와요. 이 뜻이 아니야.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x라는 녀석도 뭐예요? 함수예요. y는 x라는 항등함수잖아. 따라서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요. 절대값이다 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는 거야. 첫 번째 우리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돼? 이 안의 녀석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너 안 쫄아 내가,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써있든 간에 전체 fx라고 보겠다 라고 하고요. 이 fx 값 자체가 누가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 이 안의 값이 양수니까 그래 너 그냥 벗겨져 하고서는 fx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 fx 너가 음수가 나왔대 라고 한다면 요 안에 통값으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를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얘가 음수야. 음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마이너스 3을 양수로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 부호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럼 너희들이 또 착각하는 게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fx는 양수야 음수야 하면 10 중에 8, 9명은 또 음수라고 얘기한다고. 얘들아 절대값이 있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모순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fx는 양수입니다. 왜? fx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럼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나 여기까지 했어. 그 이제 뭐 해줘야 돼? 그러면 도대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누구냐? x의 범위를 이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누구냐? 이 녀석이 여사건이잖아? 따라서 이때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나만 남으면 둘은 다, 나머지는 하나는 다 나와요. 이해가 됐어요? 요 개념만 잘 알아도
극한 문제 이제 10개 중에 8, 9개는 또 풀려요. 이제 여기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미정계수죠.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가기엔 좀 그렇고요. 요거까지 정리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요. 지금 3번까지 했죠. 4번, 5번 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필수 유형 봅시다. 1페이지, 그 4단원. 자,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운다. 민욱이 늦게 와서 그런데 다음 주부터 방학 동안 3주 동안만 5시 20분에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진행합니다. 자, 1번 보자. 필수 유형 봅시다. 필수 유형. 자, 야, 이거 그래프 그리는 시간이 조금 더 아까울 것 같은데, 자, 굳이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자, 연습 문제 같다. x가 0 우극한일 때의 fx 값 빼기 리미트 x가 1 좌극한일 때의 fx 값. 자, 보자. 근데 이제 너희들 또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센스를 발휘하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 인생이. 그냥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너네들도 이제 고3이니까 쓰다 보니까 지금 느껴지는데, 극한 문제 나올 때 리미트 계속 쓰다 보면 팔목이 아픈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이거 생각보다 팔목이 아파. 터널 죽은 걸요. 따라서 극한을 안 쓰는 경우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이제 내신은 필요가 없잖아. 그치? 이거 뭐 내신 서술형에 쓰지 말라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 수능에 가서 써도 됩니다. 극한 값을 구하는데 여기 봐. fa 값이다 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함수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a의 우극한이다 라고 한다면 a보다 큰 녀석이야 작은 녀석이야. 일단은 a의 우극한이다 라고 한다면 a라는 녀석보다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녀석이니까 a보다는 그래도 큰 녀석이죠. 얼만큼 커요? 0만큼 큰 녀석이죠. 이해가 돼? 졸리면 뒤로 가도 돼. x가 우극한이니까 a보다 큰 녀석이야. 그러면 우극한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냥 리미트 안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수학자들이. f에 a 더하기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입실론이 뭐냐면 양의 0만한 알갱이야. 양의 0이야. 그러니까 거의 크기가 0인데 0은 또 아닌 새끼야. 그러니까 그만큼을 살짝 더해주니까 이 새끼 커. 누구보다 a보다 확실하게. 얼만큼 커? 0만큼 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좌극한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a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써줘요. 이거 라틴어거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한테 라틴어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한 5, 6년을 가르치면서 요걸 내가 생각해내고 문제 푸는데 하등의 오류가 없었어. 야, 우리가 모르는 게 누구냐면 입실론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어. 그래도 문제가 풀리더란 얘기예요. 이제 리미트 a의 우극한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보자? fa의 우극한이다 라고 쓰고선 보세요. 그럼 얘는 함수값은 아니고 극한값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fa의 좌극한이다 라고 하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또 뭐? 야구의 큰 명언 중에 뭐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어요. 그죠? 숫자들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배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크고 어디까지 작다 이거를
계산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살려두는 게 예의야, 예의. 알겠죠? 일단은 봐봐. 얘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f의 0 우극한이고요. 빼기 f의 몇이다? 1 좌극한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내가 오늘 산수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어떻게 쉽게 푸는지 잘 봐주세요. 그러면 f의 0 우극한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봤더니 f의 0 우극한은 누구예요? 요렇게 오는 거 맞나요? 맞습니까? 0 우극한은 여기서 오른쪽에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게 맞아. 그러면 이때 f 값은 누구예요? 그래프를 타서 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쳐 내려오고 있는 거 맞아요? 누굴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0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 맞죠? 0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거 맞지? 따라서 얘는 누가 된다? 0이야. 하지만 0이라고 써놓지는 마세요. 일단은. 아니면 머릿속으로 심어둬야 되는 게 얘는 엄밀히 말하면 0이지만 0은 아닌 녀석이야. 왜? 얘가 딱 정확한 0이지. 맞아요?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누가? fx가. 안 보이냐? 내 눈에만 보이나? 야, 얘가 지금 누구예요? 이 x축 얘가 지금 정확한 0이잖아. 누구야? 야, x축 이름이 누구예요?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여기 봐봐. 5,0, 2,0, 1,0, 0,0, 마이너스 3,0. y 값들이 죄다 0이야. x 값은 상관없이. 맞아요? 따라서 뭐다? y는 0이란 직선이에요. 그러면 y는 0을 향해서 뭐예요? 죽어라 돌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 맞냐 이거지. 그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새끼는 지금 아무리 자기가 뭐예요? 작아지고 싶어도 0보다는 작아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맞아 틀려? 맞잖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머릿속으로라도 얘는 0은 0이지만 0 플러스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심어두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돼야 돼. 알겠어? 그 다음 빼기 f의 1마이너예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1마이너니까 누구다? 1을 기준으로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따라가야 돼? 봤더니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맞아? x가 이렇게 간다면 요 녀석일 때, 요 녀석일 때, 요 녀석일 때, 요 녀석일 때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누구예요?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2야? 2 우극한이야? 2 좌극한이야? 2 좌극한이죠 요번엔. 왜? 2를 향해서 밑에서 위로 쳐 올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지만 2는 못 뚫고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2에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2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있어? 2에 뭐다? 2에 어떻게 돼? 작은 쪽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랑 2에 큰 쪽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랑 또 뭐다?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2랑 똑같은 녀석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랑 이 경우죠. 만약에 0 좌극한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는 2랑 가까워질 텐데 어떤 2로 오고 있어요? 얘는 아예 정확한 2로 오고 있는 거 맞죠? 이때는 그냥 생 2야. 이렇게 오는 경우는 누구다? 2 우극한이다 라고 써요. 미쳤어요. 좌극한이다 라고 쓸 수밖에 없겠죠. 왜? 2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 다음 이제 너네들이 계산하려고 하는데 보는 거지. 야,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계산하는데 필요해 안 필요해? 요번엔 안 필요해. 그치? 따라서 뭐 한다? 얘는 더 이상 써먹을 게 없네 하고서는 마이너스 2야 라고 해주면 돼요. 야, 이거 무슨 2점짜리 문제를 한 10분 동안 설명한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2번. 자, 그러면 3번 보자. 절대값 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안 풀어주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3번까지는 해줘야 돼. 내가 3번 봐봐요. 절대값이 나오면 너네들이 그냥 꽁꽁 얼어붙어. x-3에 x-2에 x 플러스 몇이다? a. 그 다음에 x-3 x-2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이제 해결하는 방법 잘 보세요. 리미트 f3 우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더하기 f의 몇이다? 1 좌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고, 두 녀석을 더했더니 10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 봐. 이건 그나마 그래도 간단했던 문제네요. 다행히. 얘들아, 3 우극한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절대값을 벗기려면 니네들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절대값 벗기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럼 절대값 벗기는 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 극한에서는 지금 얘네들을 지금 절대값을 벗기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할까 봤더니 부호가 중요한 거 맞아요? 왜냐면 0보다 큰 녀석으로 나오면 양수가 나올 거고요. 0보다 작은 녀석으로 나오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부호만 체크하면 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잘 들어. 값이 아니고 부호예요. 그러면 3보다 그 어떤 큰 값을 집어넣더라도 어떻게 돼? 얘는 음수가 될 수 없죠. 무조건 양수가 나와. 3.00000을 죽을 때까지 말한다면 1 빼기 3은 양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됐나? 그거 하나 3.1 빼기 3은 양수 하나 아무튼 3보다 큰 녀석이니까 양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야. 그러면 3보다 작은 녀석 그나마 가깝다? 2.99999 죽을 때까지 외치는 거랑 0.1 작은 녀석 한번 해볼까? 2.9 빼기 3이랑 부호는 같다 다르다? 부호는 같아요. 둘 다 음수야. 왜? 작은 새끼 빼기 3이니까. 3보다 작은 녀석 빼기 3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호를 체크할 때 뭐 해주면 되냐면 그냥 대충 0.1 큰 녀석을 한번 넣어보면은 부호가 한 방에 나와. 자 여기 봐. 어떻게 하는지 봐요. 3 우극한이니까 에라 부호를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이 새끼들은 벗겨야 돼. 그치? 따라서 뭐 하겠다? 3 대신에 나는 3.1을 넣어서 부호를 체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3.1을 넣었더니 얘가 누가 돼? 0.1. 필요 없어. 양수란 얘기만 가져가면 돼. 3.1 빼기 2니까 이거 1.1이니까 지대로 양수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면 되겠니? 봤더니 절대값을 벗기고 이제 뭔가 난리를 쳐야 되는데 x 빼기 3에 x 빼기 2에 x 플러스 a에 누가 된다? x-3에 x-2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리미트 3의 우극한이 되는 거죠. 3보다 큰 녀석일 때는 얘도 양수니까 그냥 벗겨진다는 얘기야. 그치? 따라서 지워지고 사라지고 3 플러스 a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얘를 계산을 했더니 일단은 3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1 마이너래요. 이건 개 쉽죠. 문제를 왜 이따구로 냈어? 그치? 1 마이너는 누구예요? 2 마이너 정도 해주지. 아니면 2 플러스 정도 해주지. 그러면 좀 문제가 지금 이뻤을 텐데. 얘는 어떻게 돼? 1 마이너니까. 얘네 둘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 얘 음수야 양수야? 그대로 써보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 맞죠? 1 빼기 3이야 그냥 얘는. 1보다 작은 0.9 할 생각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1 빼기니까 얘도 음수가 되는 거 맞죠? 둘 다 음수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누구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x 마이너스는 누가 돼요?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누구다? 액마 3, 액마 2인데 여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둘 다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재미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리미트 x가 누구로 갈 때? 1 좌극한으로 갈 때 또 역시 어떻게 돼? 얘는 0이 아니에요. 얘도 0이 아니에요. 둘 다 지웠어요. 1 집어넣었더니 누구다? 1 플러스 a래요. 따라서 더하기 1 플러스 a가 되고요. 얘가 10이 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2a는 몇이다? 4 넘겨주니까 6이고요. a는 3이다. 됐니? 야 얘가 a가 3이니까 이제 우리 누구 한번 구해볼까요? f에 2 플러스 한번 구해볼까요? 2 마이너스 2 플러스 한번 구해. 이게 뭐 재미가 없냐? 3 마이너 구해볼까요? 3 플러스 했으니까 3 마이너는 어떻게 될까요? 야 지금 3 플러스는 누가 나왔어? 얘가 나왔잖아. 그치? 야 f의 3 우극한 값은 누가 나온 거야 지금? 3 더하기 a가 나왔죠? 3 더하기 a가 3이니까 누가 나왔어? 이 극한 값은 지금 6이란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럼 3 자극하는 누가 나올까 봤더니 얘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 하나만 더 하고선 넘어가는 거야. 3 자극한이다라고 하는 건 3보다 작은 녀석이야 큰 녀석이야? 작은 녀석이야. 따라서 뭐다? 0.1 작은 2.9를 넣어서 부호를 체크하세요. 헷갈리면 2.9 넣었더니 몇 나와? 2.9 빼기 3은 몇이에요? 몇이야?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가 나왔어. 음수야. 얘는 음수란 얘기야. 절대값 안의 값이. 따라서 벗길 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x-는 누가 돼? 2.9 빼기 2 해줘봤자 누구예요? 0.9 나오니까 양수되는 거 맞지?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벗겨주면 돼요. 그 다음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분모에 x-3 x-2가 되는 거니까 지우고 사라지고 다 되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3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3 더하기 3이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른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체크. 요게 하나 있었으면 더 멋들어질 뻔했는데 이게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넘겨. 자, 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기역, 니은, 디귿꼴로 나오는 건데, 자, 일단 4번 내용 정리 하나 들어가면 이거야. 리미트 x가 누구다? a로 갈 때 fx가 알파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다. 무슨 말이에요? x가 a로 갈 때 알파라는 녀석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라는 어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녀석 역시 누구다?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머릿속으로 수렴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벌써. 뭐? 첫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구나. 같은 말이지만. 맞아? 두 번째는 뭐예요? 아,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같구나.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같구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로 써줬구나. 이거 얼마나 쉬워. 그쵸? 요 두 개가 될 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극한에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래. fx 더하기 빼기 gx는 뭐가 된다?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더럽게 쉬워 보이지? 너네 이것 때문에 항상 틀리는 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야. 잘 알아도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생각보다. 내용적으로 무슨 뭐 이거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너네 얘네들이 진짜 까다로운 녀석들이에요. 나오면 이게 4점짜리잖아 항상. fx 곱하기 gx야. 두 녀석을 곱한대요. 누가 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러므로 알파 곱하기 베타야. 쌤 왜 그렇게 되나요? 묻지도 마세요. 나도 몰라 이거 증명. 이거 아마 내가 기억하기론 대학교 가서 수학과 애들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야. 이 증명이. 그러니까 1학년 때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증명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증명도 안 되는 걸 왜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면 얘네들을 모르면 극한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계속 가봅니다.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숫자 c 곱하기 fx래. 그럼 얘는 누구다? c 밖으로 나오고요. 리미트 몇? x가 a로 갈 때 fx예요. 따라서 몇이다? c 곱하기 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3번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 3번 내용이 누구예요? 2번 내용이에요. 왜냐면 c라는 함수는 x가 a일 때 항상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얘는 상수함수잖아. 야, y는 c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어떤 함수가 그려져? c가 양수다라고 하면 여기 c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를 어디다 잡았더라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무조건 다 같은 새끼들이야 얘네들은.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뭐예요?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분리가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c 때는 a 어디로 가든 간에 c 값이니까 얘 극한값이 c가 되는 거니까 2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진짜 또 너희들 맛을 가게 하는 건 4번 내용이죠. 자, 항상 조심해야 될 거야. 리미트 책에도 다 써 있어요. a로 갈 때 누구다? gx분의 fx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수렴이니까 분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러므로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 봐. 여기 봐요. 알파 베타가 수렴한다라고 나왔잖아. 그치? 어떤 녀석이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gx가 지금 분모로 내려갔으니까 베타가 누구라면? 0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수꼴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편집증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 뭐를? 분모가 0인지 분모가 0인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분모가 0인 거에서 항상 너네들이 아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사단이 난다고. 분모가 0인데 게 제일 중요해. 얘가 0이면 날라가 버려요. 왜? 0분의 알파 이거 없잖아 숫자. 그지? 따라서 이게 성립하려면 요 베타라는 새끼가 0이면 안 돼요. 딱 요거만 조건이 딱 하나가 이상하게 들어가. 누구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누구면 아니 된다? 0이면 안 된다. 요 말이 있어야 참이 되고요. 이 말이 없으면 거짓이 돼버려. 왜? 0이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거꾸로. 그치? 따라서 분모가 0이면 어떡할까요? 내가 이게 반론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반론을 차단해야 돼. 이 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분모가 0인 건 무조건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해주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녀석을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지워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분자에 똑같은 녀석이 필요하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알겠죠? 네 번째인데 야 선생님 이걸 왜 배우나요? 계산하려고 배워요. 왜냐면 여기 봐. 전제 조건이 누구예요? 수렴할 때만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면요 이건 계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야.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한다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경우예요. 알겠죠? 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무조건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두 새끼가 다 수렴할 때만 무조건 수렴해요. 얘네들이. 그 안에서도 4번 내용 분모가 나왔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체크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조심만 잘하면 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생각보다 쉬울 거야. 필수 유형부터 6번, 7번, 8번 나오는데 자 여기 봐. 함부로 풀지 마시고요. 함부로 풀지 마시고 교과서대로 풀어도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 의의를 파악한 다음에 직관적으로 들어가도 돼. 왜냐면 너네들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수능 준비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너네들이 기출문제부터 해갖고 학교 시험 문제부터 해갖고 극한 문제 보는데 다음 극한 값을 구하세요. 리미트 누군가 라고 물어보고 1번 누구, 2번 누구, 5번 누구 딱 나오지 1번, 2번, 3번, 4번 하다가 5번에 답 없음 아니면 발산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을 거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발산하는 문제는 안 내. 믿어라. 발산하는 문제는 절대 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발산하면 어떡하지라고 하지 마세요. 객관식이면 이거 발산하면 어떡하지? 한 다음에 1번부터 5번 봐. 답 없음 또는 발산 없으면은 니네들이 풀려고 하는 이 문제는 무조건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믿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fx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처럼 6번 문제처럼 보십시다. 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고 4번 내용이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풀면은 시간이 아까워요. 왜? 수능은 100분밖에 안 주잖아. OMR 하면은 더군다나 시간은 더 모자라고요. 이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6번 봅시다. 여기 봐요. x가 1로 갈 때 fx래. 얘가 누구래요? 4라고 합니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누구로 갈 때? 1로 갈 때 gx분의 누구? x가 몇이에요? k라고 합니다. 그럴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귀찮으니까 그냥 f라고만 쓸게요. f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2의 g 그리고
fg 더하기 2g를 구하래. 자, 가볼까요? 얘가 3분의 1이래요. 이때 k를 구하래. 근데 왜 얘를 주고 얘를 주냐면 서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관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 얘는 지금 뭐냐면 새로운 정보거든. 새 정보거든. 얘네들은 뭐예요? 기존 정보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알려준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네들 이 기존 정보 가지고 누구다? 이 새로운 정보를 풀어봐 이 뜻이야. 그치? 이 푸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야,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기존 정보야. 너네들이 느껴야 되는데, 야, f 더하기 빼기 g는 fx야 gx야? 둘 다 아니죠. f에다 g를 더했는데 어떻게 f가 되냐? g도 안 되지. 새로운 함수 hx예요. 새로운 정보예요. f 곱하기 g를 했대요. 야, x 곱하기 3x 해봐. 3x의 제곱 나오니까 더 이상 f도 아니고 g도 아니잖아. 그지?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정보야. 그럼 이 새로운 정보들을 뭐 한다? 얘네들을 주구장창 노가다를 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기존 정보가 있다면 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게 저 문제의 핵심인 거야. 엄밀히 말하면. 알겠어요? 이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fx는 4로 간다라는 거 할 수 있고요. x분의 gx가 k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x가 1로 갈 때 누구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x분의 gx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x가 1일 땐 k로 간다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이제 현혹되는 건 누구냐면 x분의 gx니까 gx에 꽂힌다고.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얘는 x도 아니고요. x분의 1도 아니고 gx도 아닌 새로운 함수 누구다? hx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면 hx가 없으니까 만들어줘야죠. 이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누가 있어? 분수가 있어요. 분수에서 누구다? 여기 gx가 있어요? 여기도 g가 있고 g가 있네? 어떻게 해줘야 돼? g라는 녀석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x분의 1이 있어야 뭔가 사단이 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해줘야 돼? x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분모에다 x분의 1, x분의 1을 곱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딱 곱하면 등호가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해. 근데 등호가 성립할 수 있도록 어떤 수를 막 곱해도 상관없는 수가 있는데 걔가 누구야? 1이야. 자, 어떤 별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다 곱하기 3하면 다른 녀석이 나와. 그치? 하지만 여기다 누굴 곱하면? 1을 곱하면 다시 별이 나와요. 그죠? 맞아? 근데 이 별이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달분의 달이야. 그러니까 분모에 달을 곱해주고 싶으면 분자에도 달을 곱해주면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럼 자, 여기다 뭘 해줘야 되냐? x분의 1분의 x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줬더니 누가 돼? fx 곱하기 x분의 gx니까 k 이런 식으로 답이 짝짝짝짝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 내신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우린 이제 뭐 한다? f랑 g라는 녀석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얘들아, 안 알려줬지, 문제에서. 그치? f가 누구냐, g가 누구냐 안 알려줬잖아. 그러면 뭐 해주면 되냐면 fx가 4로 가는 녀석 만들어주고요. x분의 gx가 k로 가는 녀석을 만들어주면 돼. gx가 누군지를.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이렇게 놓고선 풀었는데 답이 아니래?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100번 계산해도 답이 내가 계산한 게 맞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틀렸다고 교육과정평가원에 발레라고 해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왜? 다 돼야 답이 맞는데 이 중에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는 조건에 맞지만 답이 안 나와요 라고 개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리미터 없애세요. 그럼 됩니다. 리미터 없애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는 몇이에요? fx는 몇이야? 4라는 그냥 상수함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답은 분명히 풀려요. 그 다음 gx는 누가 될까 봤더니 x분의 누가? gx가 k다라고 보시고요. 따라서 gx는 누구? 그냥 kx라고 보세요. 실제로 x분의 kx 하니까 x가 1로 갈 때 어떻게 돼? k가 나오는 거 보이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니? 봤더니 f는 누구고요? 4고요. gx는 누구야? kx야. 그 다음 더하기 2배 gx니까 kx 분의 f의 제곱이래요. 4의 제곱 16이고요. 더 빼기 x 플러스 2에 gx가 누구다? kx 인데 x가 누구로 가래요? 1로 가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까요? x가 1로 가라고 하니까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 안 나와요. 그냥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1, 여기다 1. 몇이야? 4k. 1 집어넣었더니 2k. 오, 개간단해. 분의 16 빼기 1 집어넣었더니 3, 1은 3k. 얘가 몇이요? 3분의 1이요. 따라서 3을 올려주니까 48 빼기 9k 이꼬로 6k가 올라가니까 6k. 따라서 48은 몇이다? 15k. 답이 분수야? 그러네요. 자, 3으로 나눠주니까 몇이고요? 5고요. 3으로 나누니까 3, 1은 3, 6, 3, 18인가? 따라서 k는 몇이다? 5분의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틀렸어? 5분의 16. 왜 3분의 16이지? 5분의 16. 답이 1번인가요? 1번에 뭐라고 써있냐? 내 거에 3분의 16이라고 써있어서. 5분의 16 맞죠? 넘어갑니다. 다음. 0분의 0꼴과 0 곱하기 무한대꼴과 뭐 유형 4번은 뭐야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 다 개소리야. 여기 봐. 그냥 다 정리해 줄게. 봐봐. 이거를 나누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행위예요. 잘 봐주세요. 얘 함수 되게 중요한 함수라고 했어요. 아까 쓰면서, 아까도 요쯤에서 썼던 것 같은데 여기 봐라. 요 함수만 잘 가지고 가더라도 극한이 재밌어져.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내가.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그려봤더니 잘 봐요. 얘가 지금 x분의 1이잖아. 따라서 리미트 x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은 누가 되나 봤더니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0 우극한으로 갈 때 쭉쭉 빵빵 올라가 무한대예요. 그죠? 다음 리미트 x가 0 좌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은 누가 되나요? 봤더니 0 좌극한으로 갈 땐 쭉쭉 빵빵 내려가고 있는 거 맞죠? 따라서 몇이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다음 리미트 x가 누구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나요? 봤더니 0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반은 맞은 거야. 근데 0도 몇 개가 있어? 3가지 0이 있어. 0보다 큰 0, 0보다 작은 0, 진짜 0.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요? 0보다 큰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점근선이잖아. 0엔 닿을 수가 없대. 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얘는 0보다 큰 쪽, 양수 쪽에서 오고 있는 거 맞잖아. 양수역이죠. 됐습니까? 또 하나 리미트. 이거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설명하지? 라고 의아해할 거야 너희들이. 요거죠. 이거 틀렸네.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땐 누구야? 또 역시 누구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근데 0으로 가는데 어떤 0이야? 요번에 음수형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 얘네들은 숫자로 엄밀히 말하면 넣을 수가 없어. 얘네들은 숫자야 아니야? 아니야. 0 우극한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0보다 겁나 가까운 0이 아닌가요가 아니고 이 새끼도 뭘 말하는 거냐면 점점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얘랑 똑같은 개념. 얘는 뭐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란 뜻이잖아. 그치? 상태는 뭐예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값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 하지만 숫자처럼 가지고 논다면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0 우극한을 뭐 다항함수처럼 말이 된다. 넣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보자. 0 우극한 양수 0분의 1은 누구다? 플러스 무한대예요.
해선 안 될 짓이지만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를 숫자 취급해서 0 우극한 분의 1은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네? 라고 말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왕 숫자 취급한 거니까 얘네 둘이 이항할 수 있어 없어? 이항도 가능할 거란 얘기야. 그 이항한 게 누구다? 이 새끼야. 무한대를 집어넣어. 해선 안 될 짓이지. 하지만 너 봤더니 무한대분의 1은 누구예요? 0 우극한이네 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겠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 이 새끼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0 좌극한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볼 수 있나요? 해도 됩니다. 우리끼리만 하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0 마이너가 나오는 거 맞죠? 이항하니까. 실제로 여기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누구예요? 0 마이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하나만 외우세요. 아니면 얘만 외우든지. 얘가 제일 편하잖아. 무한대분의 1은 누구다? 0 플러스다. 만 외우면 얘네들 이항한다고 쌤이 말해줬던 것 같아. 그럼 이항시키고 부호를 바꿔줘? 그럼 얘네 둘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왜 얘네들이 다 같은 얘기냐? 자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왜 같은지 봅시다. 야 얘는 무한대 곱하기 몇이에요?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 맞냐고. 야 이거야 지금 내가 지금 3분의 2는 2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써도 되냐 이거지. 지금 이 짓 한 거야. 그러면 요 무한대분의 1이라는 녀석은 누구라고요? 어디 갔어? 0인 거 보여요? 따라서 얘는 결과적으로 누구다? 무한대 곱하기 0? 뭐야 이거? 얘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은 다 똑같단 얘기야. 다음 이 새끼는 누구예요? 봤더니 0분의 1 곱하기 몇이다? 0꼴 이렇게 써봅시다. 0분의 1 곱하기 0꼴 이렇게 써보는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써봤더니 0분의 1이라는 건 누구예요? 봤더니 0분의 1이라는 건 아무튼 간에 무한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0분의 1은 무한대로 가는 거구나. 곱하기 0꼴. 셋 다 같은 녀석이야? 다른 녀석이야? 같은 녀석이야. 그럼 얘도 누구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는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 다 똑같은 개념이란 얘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눠서 계산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아무튼 간에 분모가 무한대거나 0이면 무조건 일단 안 되니까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만 해줄게요. 야, 근데 너네들 이 정도는 알잖아. 다항함수 미분법 정도는 알잖아. 얘가 미분되면 누구고? 2x 정도. 그치? 이건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이제 문제를 들어간다. 자, 몇 번을 보냐면요. 필수 유형은 안 할게요. 그 다음 9번도 안 하고요. 9번도 어떻게 주면 돼요? x-1을 빼주면 됩니다. 9번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봐봐. 9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에 누구예요? x제곱 플러스 4. 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 더하기 x 4제곱 빼기 16이야. x 4제곱 빼기 16은 누구라고 쓸 수 있어요?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x 4제곱 빼기 16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 또 누구? 또 인수분해 가능하냐? x-2와 x 플러스 2로. 그죠? 돼 안 돼? 되잖아. 따라서 x-2에 x 플러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 분모가 누구예요? x-2죠. 이거 구하래. 야, 이 문제 내가 지금 공을 들이지만 이런 문제는 몇 번 나와? 3번 정도에 나올 거예요. 1페이지에. 그럼 이거 뭐 하란 얘기야? 손머리하고 시험지 볼 때 눈으로 풀란 얘기예요. 어떻게 눈으로 풀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눈으로는 못 풀어요. 솔직히. 그지? 하지만 일단은 지워져 안 지워져? 왜 지웠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거 맞지? 분수니까. 분모가 0이 되는데 답은 있어 없어? 1번부터 5번까지 다 숫자야 아니야?
숫자잖아. 그럼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돼야 돼?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왜? 분모가 0인 녀석을 지우려면 분모에도 똑같은 녀석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실제로 여기 하나 있으면 묶여서 지울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2를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값이 나오는 거 맞죠? 맞아? 지워졌잖아. 2 집어넣어봐. 2는 4 더하기 4니까 8이 나오고요. 2는 4, 4, 8. 40이 답인가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야.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요 조건 하나랑 요걸 구하려고 하는데 분모도 fx고요. 0으로 가고요. 분자도 누구로 가? 0으로 간대요. 지금 무슨 말이면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죠. x가 a로 갈 때 0분의 0꼴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0분의 0꼴이고요. fx랑 gx가 미분이 가능할 때 얘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요 녀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해도 되냐면 미분해도 됩니다. x가 a로 갈 때 얘를 미분해주고 f'x, gx를 미분해주고요. g'x를 해줘도 요 두 값은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같아. 선생님 근데 왜 미분하나요? 얘 미분하면 분모가 0이 안 돼버려. 왜? 미분하면 1 나오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분모가 0이 아니면 뭐예요? 내 맘대로 무조건 다 가능해요. 분모가 0이니까 문제가 된 거야 항상.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녀석으로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건드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자, 아까 여기가 누구였지? 그대로 써주면 x의 4제곱 빼기 16이었나? 맞죠? 그럼 이제 미분합니다. 리미트. 미분하는 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x-1을 미분하면 1이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얘를 미분하면 누가 돼? 누가 돼? 곱함수의 미분이잖아. 얘 미분했더니 누가 나와요? 다시 1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누가 되고? x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더하기 얘를 미분했더니 누가 돼요? 솔직히 말하면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얘가 살아남는 거 맞지? 의미는 뭐야? 어차피 2를 집어넣을 건데 0이 될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굳이 써주면 x-2 곱하기 몇이다?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 미분했더니 누가 돼요? 4x의 세제곱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빼기 16이니까 0 되는 거 맞잖아. 분모가 0이 아니네. 그럼 뭐한다? 내 맘대로. 따라서 그냥 생으로 이제 뭐한다? 2 집어넣어준 새끼가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요거랑 답이 같을 거란 얘기야. 2 집어넣어봐요. 2는 4 더하기 4는 8이고요. 2 집어넣었더니 얘는 0이 되고요. 더하기 얘는 몇이죠? 2의 세제곱 8, 4, 32. 답은 40이죠. 됐습니까? 됐나요? 자, 지금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야. 분수꼴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짜증나. 근데 내가 딱 봐도 미분이 가능할 것 같은 수준의 문제야. 그냥 미분해버려. 그냥 미분해버리는데 언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분모랑 분자가 둘 다 0분의 0꼴인 상황만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한 다음에 넣어주세요. 그럼 뭐한다? 답이 나온다. 그런데 한 번 미분했는데도 여기가 분모가 계속 0이야? 그럼 고민할 거 없어요. 한 번 더 미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지요? 자, 그러면 어, 4번 가보자. 유형 4번. 얘 지워도 되나?
야, 요거 내용은 내가 지금 제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아. 내용 정리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럼 내가 영상으로 추가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거야. 그 반드시 보고서 놔야 돼. 그리고 숙제까지 해와야 되고요. 알겠지? 일단 4번 봐요. 지금 수능으로 지금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할 거니까 좀 잘 봐두세요. 제발. 다음 거 가볼게요. 여기 보자. 유형 4번의 필수 유형.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2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래요. 됐죠? 됐죠? 자, 그럼 간다. 여기 보세요.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m제곱 분의 fx가 a래요. 그 다음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 분의 누구다? fx가 b래요. 이건 반드시 메모해서 가져갑시다. 여기 봐요. 무한대로 갈 때 x의 m제곱 분의 fx 다항함수가 나왔는데 a가 나와요. 자, 무한대로 가는 어떤 정보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문제가 가나다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fx의 뭐에 대한 정보다? 최고창에 대한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fx, 나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fx의 최고차 항의 차수가 몇 차니? m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을 했다란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그 앞에 개수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 앞에 개수가 a다란 얘기예요. 따라서 fx는 뒤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녀석은 ax의 m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녀석, x가 누구로 갈 때? 0으로 갈 때야. x가 0으로 갈 때는 거꾸로의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얘는 누구냐면 이런 말은 없지만 fx의 무슨 창? 최저창이라고 우리끼리만 이름을 붙입시다. 최저차항의 정보다. 따라서 요 fx는 누구예요? 내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굴러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마지막 차수는 누구다? x의 n차란 얘기야. 됐습니까? 마지막 녀석은 x의 n차란 녀석이고요. 그 다음 왜? x의 n으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누구다? 그 앞에 개수가 누구란 얘기야? b란 얘기야. 따라서 요 두 녀석을 종합을 해보면 누가 되는 거냐면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fx는 ax의 m제곱, 중간에 있는 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녀석은 bx의 n제곱이야. n이 자연수라고 한다면 상수항은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기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가조건은 누구냐면 가는 리미트 x가 누구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 곱하기 gx고요. 또 누구다? x의 세제곱이야. 얘가 2래. 그 다음 나조건은 리미트 x가 누구로 갈 때?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몇? gx가 누구래요? x의 제곱일 때래요. 이때 몇이다? 마이너스 4래요. 이때 누굴 구하라? f2의 뜬금없이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구합시다. 얘들아, 분자에 있는 fx, gx는 f야, g야? 오늘 벌써 여러 번 나왔죠. fx 곱하기 gx는 f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g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되죠. 얘는 지금 무슨 함수냐면 이렇게 써 있지만 새로운 함수 hx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얘도 누구예요? 새로운 함수 hx잖아. 그러니까 fx, gx에 니네들이 딱 홀리는 순간 뭐예요? 문제는 안 풀려.
근데 얘가 hx다라고 봐봐.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냐면 야, 얘를 hx라고 보는 거야. 봐봐. 그럼 이게 중3 문제예요. 이렇게 hx야.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야? 아, 그 hx 흔적은 남겨줘야지. 얘는 fx 곱하기 gx였어. 둘이 고불이 연결돼 있네 라고 한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x의 제곱분의 hx가 0으로 간대요. 얘는 누구다? 요 내용이야 지금. x의 세제곱분의 hx가 fx로 바뀐 것뿐이죠. 요 얘기예요. 근데 수렴을 했대. 아, 그럼 hx라는 녀석은 무한대로 갈 때 3차의 2, 최고차는 3차고요. 개수는 2구나. 얘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울라불라야. 그죠? 다음. 여기서 봤더니 누구예요? 0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간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먹히는지, 어떻게 굴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4의 x제곱이 마지막 항이다라는 얘기야. 믿어. 별 x 더하기 달림 없어요. 다 0x 더하기 0,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야. 얘가 가장 작은 차수란 얘기야. 이 두 녀석을 조합해보면 누구예요? 얘는 중간이 없네. 3차 다음에 2차니까. 그치? 그러므로 hx가 누구라는 사실? 2x의 세제곱 빼기 4x의 제곱이라는 사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누가 나와? 2로 묶어줬더니 또 x의 제곱으로 묶어줬더니 x-2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얘를 지금 또 누구로 바꿔야 돼? fx 곱하기 gx로 바꿔야 되는 거 맞죠? fx 곱하기 gx로 바꿔야 되는 거 맞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2예요. 이건 문제 맞니? 그러면 여기 봐. 얘네들이 내 맘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fx가 나 얘 가져갈게 하면은 얘가 f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gx가 되는 거고요. 야, fx야. 네가 다 가져가면 fx가 얘라면 gx는 그냥 1이 되는 거고요. fx가 얘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gx는 얘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f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각각 집어넣어봐. f2가 될 수 있는 거. 각각 항을 봤더니 2 곱하기 x의 2, 이 새끼 0이야. 그쵸? 그러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다? 이 세 녀석이 fx면은 fx의 최대값이 되는 거 맞아요? gx는 얘가 되면 되는 거 맞고요. 얘를 fx로 잡아줘. f2로 잡아주면 gx는 x-2였다라고 내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g는 0이 되는 거고 f2가 8이구나. 그래서 최대값은 8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쓸 수가 있어요. 8뿐만 아니라 4도 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4도 될 수 있고 그건 내 맘인데 최대를 구하라고 하니까 최대는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됐나요? 다음 12번. 자, 여기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 빼기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는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계산을 해줘야 되니 우리가?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본능적인 행위야.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잘 봐. 가장 많이 나오는 꼴이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빼기 루트 꼴 많이 봤잖아 우리가. 그치? 이젠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얘는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어떻게 똑같니? 2루트 몇 분의 a분의 b 마이너스 몇이다? d다. 공식처럼 외워둡니다. 자, a는 누구고요? 자, 두 루트의 최고차항의 차수예요. 하지만 몇 차일 때야? 2차일 때. 2차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 자, 여기 봐요. 얘가 누구예요? a죠. 얘도 a죠. 같은 게 아니면 무조건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 발산하니까. 왜? 문제는 수렴하는 것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수렴하기 위해서는 앞에 최고차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뭐가 돼요? 수렴을 한다. 그때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b 빼기 누구? d를 해주면 돼요. 상수항은요? 있으나 많아야. 왜?
x는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데 얘는 고정된 숫자잖아. 그러니까 c가 1조야. 무한대가 봤을 때 1조는 누구처럼 보이겠냐? 0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네 오늘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지금 y축이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 안드로메다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x축 두께가 뭐예요? 무한대만큼 두꺼워. 그래서 안드로메다까지 왔는데도 x축이 보여요. 이렇게. 이게 x축이래. 근데 내가 안드로메다에서 봤을 때 1조는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안드로메다까지 왔다면 1조는 여기 있지 않을까? 원점 옆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안드로메다가 선생님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더 멀리 가. 안드로메다 넘어서 그냥 저기 우주 끝까지 가봐. 어떻게든 여기까지 와요. 무한대니까. 그치? 1경도 여기 있을 거고 1해도 여기 있을 거고 다 여기 붙어 있을 거야. 어떤 숫자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0이야 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야. 근데 얘는 좀 문제가 좀 결이 달라야. 봐봐. 12번을 봤더니 리미트 x가 누구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6제곱 빼기 몇? 2x의 4제곱 그 다음 누구예요? 더하기 4x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빼기 루트 얘는 누구예요? 봤더니 빼기 몇이야? x의 세제곱 더하기 x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럼 얘 어떻게 해줘야 돼? 유리화 시켜줘도 되지만 얘를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냐 틀리냐? 맞죠? 그러면 누가 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니까 얘를 또 풀어 제껴주면 누가 돼? x의 6제곱 더하기 2 x의 몇 제곱? 몇 제곱이냐? 이씨 헷갈린다. 4제곱 더하기 몇? 요따구가 되는 거 맞아요? 맞냐? 뭐 틀렸다. 아 이게 플러스네요. 그럼 되나요? 잠깐 내 문제 좀 잠깐 보자. 내 교재가 문제가 잘못 쓰여 있는 것 같아. 이게 4x의 세제곱이야? 4x의 제곱이야? 세제곱 맞아요? 자 가본다. 난 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문제네.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는 지금 얘랑 좀 다른 문제야.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유리화를 해주면 어떻게 돼? 요 녀석 루트 x의 6제곱 더하기 2x의 4제곱 더하기 몇? 4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더하기 루트 x의 6제곱 더하기 2x의 4제곱 더하기 몇이다? 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누가 돼버려요? 여기는 요 녀석 제곱 빼기 요 녀석 제곱이니까 x의 6제곱 더하기 2x의 4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x의 6제곱 더하기 2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 봐. 이거 지워지는 거 맞아? 또 얘도 지워지는 거 맞니? 이해가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된다? 분자는 4x의 세제곱 더하기 몇이에요? x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얘는 지금 몇 차야? 3차죠. 루트 x의 제곱이니까. 맞습니까? 얘도 몇 차예요? 최고차만 따지면 되겠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도 설명 안 했구나.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 3차죠. 그럼 누가 있는 거냐면 x의 세제곱 더하기 누가 있는 거야? x의 세제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엄밀히 말하면 여기다 누굴 곱해줘야 돼? x의 세제곱분의 1분의 x의 세제곱분의 1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서술형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의 여긴 누가 된다? 4x의 세제곱. 뒤에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답은 몇이야? 2x의 세제곱분의 4x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몇이다?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네. 즉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유리화다. 됐습니까? 알겠어요? 루트 값인데 이땐 유리화인데 지금 얘가 6차니까 3차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 3차가 있어.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3차가 여긴 없으니까 0x의 세제곱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요 차수랑 요 차수랑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요걸 아예 그냥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이거예요. 얘를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던 방법은 이거다. 여기 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써주면 돼요. 루트 ax의 2n제곱 더하기 bx의 n제곱 더하기 c라고 바꿔주세요. 빼기 루트 ax의 2n제곱 더하기 bx의 n제곱 더하기 2라고 한다면 이때는 누가 된다? 이때는 2루트 a분의 똑같아요. 답은 b-d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몇 차가 나온 거야? 6차가 나온 거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2n이 6이야. 가장 큰 게. 얘는 누가 돼야 된다? 3이야. 그래서 3차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그러면 답이 누가 되는 거냐면 한 방에 나오면 2루트 몇 분의 a가 몇이다? 여기 지금 11 써 있으니까 2루트 1분의 여긴 좀 누가 있어요? 4x의 세제곱이니까 4. 여기는 x의 세제곱이 없으니까 0x의 세제곱이네. 빼기 0. 따라서 2분의 4니까 답은 2가 나와요.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빨리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요 공식도 좀 외워뒀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긴 했어. 보통 여기서 끝나거든. 근데 이젠 진화할 때가 됐죠. 수능도. 알겠냐? 이거랑 13번부터 해서 내가 어디까지 내용 정리를 해줄 거냐면 유형 6번까지 내용 정리를 해줄 거예요. 함수의 연속 전까지. 알겠죠? 이 영상을 내가 일요일 전까지 보내줄게요. 알겠죠? 그럼 숙제는 어디까지야? 일단은 20번까지 다 풀어오세요. 20번까지 다 풀어오고요.